자, 지금부터 유형의 맵 들어갑니다. 삼각함수 연산과 기본 성질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겼던 거죠. 삼각함수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각도 일치. 그래서 첫 번째는 각도 일치. 이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종류가 한 종류. 종류는 한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수는 1차.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푼다라는 절대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의 키워드는 바로 딱 이 말에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컨셉이 뭐야? 라고 하면 첫 번째, 상대방의 문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각도를 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도를 안 준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각도를 줍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성질이라든지 상호관계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하면 돼.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삼각함수 성질이나 삼각함수 성질 또는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어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첫 번째는 각도를 확인했죠. 각도 확인. 그리고 두 번째는 좌표 평면에 표현해 주세요. 좌표 평면에 표현 이게 되는 거예요. 좌표 평면 표현하면 뭘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하자. 삼각함수의 부호 결정.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꼭 해서 부호가 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90도, 180도, 270도, 360도 경계선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이사항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를 확인했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것은 X축과 벌어진 예각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점의 좌표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X축에 수선의 발 내리기. X축에 수선의 발 내리기.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바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크기를 구하시면 돼요. 삼각비를 통한 크기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호도 결정했고 크기도 구했어 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준다. 삼각함수의 값 구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은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점수를 퍼줄 때, 너 올해 애들이 수학을 잘 못하네. 점수 가져.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내는 것이 상대방이 나한테 각도를 알려줄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각도를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도를 주지 않아. 그때는 이제 시험 문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발생한다? 조건문. 구하는 값.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하면은 조건문을 먼저 최적화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한다. 최적화 정리. 그러면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번. 삼각함수의 부호 또는 범위값을 줄 거예요. 삼각함수의 부호
또는 범위를 알려줄 거야. 현재 각도의 범위를 알려줄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해라? 수직선상에 표시해 주세요. 수직선상의 표시. 다시 말해서 좌표 평면의 표시. 수직선상이 아니죠. 좌표 평면에 표현해 준다. 표현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뭘 할까? 라고 한다면 바로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바로 각도를 세타에 관한 정리하세요. 각도를 세타에 관한 정리.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는 뭐야? 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세타에 관한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줘.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라. 삼각함수의 성질 활용.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각도를 주는데 좀 지저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관한 정리? 세타에 관한 정리로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가 다 끝났죠.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원하는 게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바로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값. 그러면 이것도 뭐 해야 돼? 그러면은 바로 최적화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각도를 세타에 관한 정리를 해주세요. 각도를 세타에 관한 정리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전에 했듯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세타에 관한 정리로 표현해 주세요. 여기 부분을. 그래서 삼각함수 상호관계를, 삼각함수 성질을 이용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삼각함수의 성질을 활용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라고 하면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비교해 주세요. 조건문과 구하는 값 비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 바로 종류를 한 종류로 만드는 거예요. 종류를 삼각함수의 종류를 한 종류로 만들어라. 삼각함수의 종류를 한 종류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치시켜라.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삼각함수의 상호관계를 활용해 줘. 삼각함수의 상호관계를 활용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또는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 또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세타. 그렇죠? 또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바로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삼각함수 종류가 두 개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종류로 만들어 주는 과정. 이런 설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삼각함수의 종류를 한 종류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서 두 개의 값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세요. 대신에 CF가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삼각함수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상호관계가 안 된다면 삼각함수의 상호관계가 적용이 안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해 주세요. 삼각비 활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질을 못 써먹겠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R, 여기가 X, 여기가 Y.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는 뭐다? R분의 Y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탄젠 세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X분의 Y다. 이런 식을 이용해서 크기를 구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크기를 구해주시고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호를 결정해 달라고 했죠? 이 부호 결정. 그걸 통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꼭 함께 적어주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지금부터 영상 바꿔서 이제 문제풀이에서 직접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